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서 집 하나 외엔 팔도록 유도했고요. 또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억이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되고요.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까지는 40%,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놨죠. 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요. 어쨌든 집을 사기 위해서는 보통 대출이 필요한데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내는 이자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신용등급제가 2020년부터는 신용점수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왜 신용점수제로 바뀌냐고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신용점수는 금융거래의 명함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개인의 신용등급과 점수는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의 경우에는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신용등급 제도는요, 원래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요,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1점에서부터 1000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먼저 신용등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평가를 하고 매긴 등급인데요. 이 연체 금액, 연체 기간, 다중 채무 여부, 연체 반복 횟수 등을 종합해서 책정한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1등급과 10등급의 사람이 각각 1억을 대출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의 이자 차이는요, 약 2,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와, 이 중형차 한 대 값이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이런 등급제에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이스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은 665점이고 한 명은 663점이에요. 2점 차이일 뿐인데 등급이 6등급과 7등급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럼 7등급이 나온 한 사람은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대출에서도 높은 이자를 내게 되는 거예요. 적은 점수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용점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용제도를 이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금융회사들이 점수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이 올라갈 거고요. 소비자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신용점수제를 이용하면 약 240만 명의 소비자들이 연 1%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제는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금리 할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신용점수제가 되면 더 세분화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연체 금액과 기간의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먼저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단기 연체금이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남아있던 연체 이력 정보가 1년으로 단축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전업주부, 고령자와 같은 사람들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환되면 적응이 힘든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2019년 초부터 신용점수 제도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뱅크샐러드나 카카오뱅크 등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신용등급과 함께 점수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신용점수는요, 신용등급 제도와 마찬가지로 점수는 미리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관리해서 신용등급 3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되면 대출금리 평균 2%가 낮아지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1억을 대출할 때 200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와, 방법이요? 통신비, 도시가스, 수도세 등 꾸준히 제때 납부하고 연체하지 말기 등이 있겠죠. 신용점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다면 바로 이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뿅뿅. 신용점수제의 도입으로 각각의 혜택은 금융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서요,
전면 전환이 되더라도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달라지는 신용 점수 제도 미리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코슈와 함께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하시고 전문가처럼 투자하세요.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